예, 안녕하세요. 2020년 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서 발표를 하게 된 데브옵스 엔지니어 송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발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데브옵스 아트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발표 제목 때문에 의아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본 발표에서는 이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더 드리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위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리고 AWS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AWS 컨테이너 히어로입니다. 데브옵스와 이 AWS의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 커리어 혹은 과거 발표 자료, 프로젝트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 혹은 검색 엔진에서 AWS 송주영을 검색해 주세요.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데브옵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이 데브옵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데브옵스에 관해서 이 다양한 정의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데브옵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데브옵스를 단순히 개발과 운영을 모두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사실 올바른 정의는 아닙니다. 인간은 포유류다라는 정의가 잘못된 정의는 아니지만 올바른 정의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너무 1차원적인 정의라는 거죠. 데브옵스를 정의할 때 저는 항상 이 5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데브옵스는 문화이고 자동화한 것이며 항상 측정하고 서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축적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데브옵스란 뭔가 단순한 합성어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동화하며 변경사항 지표들을 측정하고 공유하고 이 모든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철학 내지 방법론 기술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데브옵스 아트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데브옵스 아트는 이 저와 몇몇 분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취지는 이 앞서 말씀드린 데브옵스 철학의 올바른 개념적 이해와 이 철학에 기반한 이상적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업무 속도 개선, 효율화, 자동화 등 이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라폼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코드 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기존의 다양한 오픈소스 구축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픈소스 CLI 혹은 툴을 개발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온라인 라이브 강의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과정과 결과물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진, 좋은 의미를 가진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결국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의 활동과 이 몇 가지 결과물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디플로이먼트 베스트 프랙티스 고플로이어입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풀사이클을 간단하게 나누어 보면 소스,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그리고 프로덕션이 완성되고 유지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속적 통합을 앞에 2단계로 보고 많이 자동화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스코드에 푸시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후 빌드를 하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예인 거죠. 자, 다음은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지속적 전달은 보통 소스 코드부터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배포되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기가 빠르고 막힘이 없어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완전히 동의하고 실제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한 달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배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한 가지 더 개념을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라는 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데브옵스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죠.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하고 발전하면서 우리는 기존의 인프라를 소프트웨어처럼 생각하고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WS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테라폼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코드로 작성하고 그 코드를 통해 인프라를 생성하고 변경을 한 거죠. 그런데 현대에 잘 만들어진 서비스라면 좋은 실력을 가진 회사라면 AWS와 같은 인프라만 코드로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사이클을
인프라로 보고 모든 영역을 코드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코드의 재사용성, 작성 용이성, 서로 리뷰가 가능하다는 것 등 수많은 장점들을 적용을 한 거죠. 소스 코드 레포지토리를 코드로 정의한다거나 어카운트 관리, 계정들을 코드로 정의하고 테스트, 디플로이, 모니터링까지 모두 코드로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도구 고플로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일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GitHub 혹은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자, 디플로이먼트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루려면 정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은 딱 5가지 요소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서버가 한번 배포가 되면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서버의 설정 사항, 변경 사항 등을 모두 코드로서 관리하고 배포 역시 그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터미네이트 없애버리는 겁니다. 모든 경우라 볼 수 없지만 클라우드의 이슈나 OS의 일시적인 문제는 지금 바로 없애버리고 새로운 서버가 띄울 수 있는 게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JVM 같은 건 언젠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테스트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지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즉 트러블 슈팅은 하더라도 서버를 변경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설령 변경을 했어도 언제나 우리가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개념은 데브, 스테이지, 프로덕션 등 모든 페이지가 일치하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가 합니다. 역시 코드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이뮤터블하게 만들다면 이 일치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해시코프 패커나 AMI 빌더 등을 통해서 골든 AMI를 만들고 구현을 합니다. 자, 배포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겠습니다. 고플로이어를 실행시키면 새로운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즉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 과정은 항상 실시간으로 슬랙으로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가 부트업되면 EC2 유저 데이터를 통해서 서버 설정 자동화를 진행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유저 데이터란 인스턴스가 뜰 때 최초 실행되는 명령어들, 스크립트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새로운 서버가 뜰 때 폴더를 만들고 폴더 패스 설정하거나 모니터링을 설치하고 커널 파라미터 튜닝까지 이 모든 것을 서버가 뜰 때 진행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고플로이어는 새로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잘 떴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AWS 타겟 그룹 헬스 체크로 이를 구현할 수가 있죠. 그렇게 헬스 체크가 통과가 되면 이전 버전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삭제를 한 거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드레이닝과 같은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개의 리퀘스트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블루그린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의 서비스 위버스는 특징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수십 배의 폭발적인 트래픽이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포 과정에서 단 한 개의 에러도 발생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이 5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는 몇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완료가 됐으면 슬랙으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노티파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매번 배포를 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서버로 배포한 것, 같지만 새로운 서버로 배포를 한 것, 이걸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디플로이먼트 혹은 피닉스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이 완벽하게 같고 한 단계 더 가상화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솔루션일 거예요. 바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같은 거죠. 이러한 사상으로 이런 철학이 맞춰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 같은 것이 탄생을 한 거죠. 우리가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는 기존 컨테이너를 수정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생성을 한 거죠. 우리는 코드, 다커 파일만 작성을 할 뿐입니다. 자, 다음은 디플로이먼트 as 코드입니다.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정보를 코드로서 정의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야물 파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 한 서비스가 태그부터 VPC 시큐리티 그룹, 로드 밸런스와 같은 AWS 자원들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코드로서 관리하고 배포를 한다는 거죠. 서버의 디스크 사이즈, 스펙, 개수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 세 번째는 메저먼트 측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인 거죠. 모든 지표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고플로이어는 이 매트릭스 YAML 옵션을 제공해서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AWS의 NoSQL 서비스인 DynamoDB에 저장을 하는데요. 언제 배포했는지, 언제 다음 버전을 배포를 했는지, 해당 버전을 배포했을 때 무슨 정보로 배포했는지, 서버가 떠있는 시간은 얼마만큼인지, 리퀘스트는 얼마만큼 처리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고플로이어는 매트릭스 YAML 옵션을 제공해서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역시 이 또한 코드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에 이 API 테스트 enable 같은 옵션을 true를 하고 명세해주면 디플로이먼트가 끝나고 명세된 API를 오픈소스 로드 테스팅 툴인 베지타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로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일종의 카오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프로세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식 로드 테스트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테스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먼저 발견할 수는 있겠죠. 완벽한 100% 테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테스팅을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추가를 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자, 다음은 코스트 이펙티브입니다. 클라우드를 이야기할 때 비용을 빼고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클라우드는 정말로 비쌀 수도 있고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가는지, 누가 인프라를 설계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고정 비용이 아닙니다. 권한만 있으면 누구나 아주 손쉽게 서버를 증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손쉽게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트릭을 통해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고 손쉽게 배포를 세팅하면 굉장히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플로이어는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스팟 그리고 스케줄드 인스턴스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설정 또한 역시 코드로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EC2 프라이싱 모델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서버의 비용 효율화를 이루어냈냐에 대한 스코어입니다. 아래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되는데 고플로이어를 사용하는 저희 팀은 90% 이상의 스코어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십여 개의 서비스, 수백 대의 서버로 이루어져 있지만 항상 높은 스코어를 유지할 수 있죠. 많은 비용 절감을 실제로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클라우드 비용도 수십 %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테스트 패스트 프랙티스 사상을 가진 신테릭 테스팅 도구 빅샷입니다. 이 신테릭 테스팅의 베스트 프랙티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 테스팅 기법을 이용하는지 알면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 수가 있겠죠. 장표 우측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전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어플리케이션 동작 여부를 체크하고 어느 때든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ST API 테스트를 자동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중에서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 까다로운 부분이 전 세계에서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용 서비스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만 항상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직접 개발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도구를 비용 효율적이고 전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간단하게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여 개의 AWS 리전에 람다를 이용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빅샷은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이지만 간단하게 신테릭 테스팅 도구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결합을 하면 이를 우리가 손쉽게 구현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AWS 서버리스 서비스인 이 람다를 이용해서 전 세계 20개가 넘는
리전에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람다는 API에 실행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완전한 온디맨드 구조입니다. 정확히 API가 실행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러한 람다의 특성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빅샷은 이 메인 컨트롤러 서버가 있고 이런 람다를 관장하는 람다로 만들어진 매니저 그리고 람다 워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봐야 하니 그 정보를 저장하는 C계열 DB도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드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코드로서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API를 실행을 할 건지, 얼마만큼의 주기로 설정을 할지, 노티를 위한 슬랙 URL 역시 코드로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3개의 리전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만 측정한 로그입니다. 정확히 1분 주기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코드로서 정의된 테스트, 다양한 글로벌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 경제적인 구조, get, post 등의 API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픈소스라는 것,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간단한 프로젝트와 현재 기획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데브옵스 철학에 앞서 말씀드린 이 데브옵스 철학의 올바른 개념적 이해와 철학에 기반한 이상적인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그게 바로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계속하고 개발을 한다면 마치 우리가 전직군 전 계열이 하나처럼 일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픈소스의 기획부터 개발, 그리고 프로모션, 홍보부터 이 문서화까지 정말로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개발 실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표준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공개한 것도 중요하지만 표준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문서화, 커밋 규칙, GitHub 사용법, 버전 컨트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각 솔루션의 딥다이브 세션은 저희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의 GitHub 혹은 유튜브를 참조해 주세요. 여러분 꼭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GitHub의 스타 그리고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로 만들어 나가는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혹은 짧은 시간 동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20분의 시간 동안 정말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 데브옵스 아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고 데브옵스가 정말로 무엇인지 알게 되고 뭔가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